금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KF-21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이후에 한국에 또 다른 요구를 했으나 한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인도네시아는 정작 국가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KF-21로 인해 날린 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우 오래 걸린 해당 문제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골치 아픈 KF-21 분담금 6천억 원을 최종 납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1조 7천억 원 가량인데 왜 6천억 원만 납부하고 마무리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돈이 없어서 6천억 원만 내고 기술을 3분의 1만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 국가의 KF-21 기술 이전과 합작은 그런 식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돈이 없다 혹은 팝유로 내겠다는 갖은 의견을 내오다가 이제는 기술 이전을 대폭 줄이면서 아예 KF-21을 상당히 포기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못 받은 1조 원가량을 직접 사업비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프랑스에 잠수함 2척과 라팔 전투기를 대량 주문해 결국 KF-21 사업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며 한국도 크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들이 속이 타들어간다는 분담금 납부 문제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서 한국 혼자 하고 말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만 1조 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다시 예산 수립 후 배정은 국가적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오히려 다른 차원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데 임기 안에 한국에 크게 도움받을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데요. 10월에 프라보우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전에 본인이 해결할 일이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의 반응에 크게 당황하는 국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을 홀대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을 33%만 내는 초유의 파토 사태 이후 무슨 도움을 받으려다 그런 꼴을 당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면서 급히 한국에 도와달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방산에서 어떠한 금액을 치르고 있으며 한국과는 왜 새로운 국면이 되는지, 또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뒤늦게 현 상황을 진화하며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액은 총 7억 3,450만 달러, 약 9,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진 미라주 2000-5가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군 분야에서는 프랑스랑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중 1차로 6대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상황에 오래된 퇴물 전투기 30여 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특히 하빕 보우카로우바라는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며 그가 프라보우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뒷돈을 받을 혐의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9,500억 원을 지출함으로 해서 한국에 납부할 8,000억 원은 날아가게 생긴 셈입니다. 그 금액이면 한국 KF-21을 납부하고도 남는 돈인데 30년 된 중고 프랑스산을 구매하고 우롱하는 느낌인데요.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 등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왜 문책하지 않냐고 하지만 대통령도 막상 아무것도 못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방사는 최근에도 한국을 계속 우롱하는 상황을 반복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커넥션이 매우 심상치 않은데 KF-21 분담금 낼 돈을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한 것은 물론 대우조선해양과 계약한 잠수함의 계약은 무시하고 최근 프랑스 잠수함 도입 때문에 대출을 실행 준비 중입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잠수함 기업 나발그룹에 발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며 이는 결국 한국의 방산을 다양하게 우롱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띄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뭔가 다급한 게 있으며 현재 한국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우선 금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 장기 목표를 발표하며 중진국의 함정 덫에서 벗어난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 경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국가 롤모델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주 열린 2025년에서 45년 국가 장기 개발 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GDP가 3,500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2,000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 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조코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특히 최근 한국과의 인도네시아가 원스톱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협력이 강화된 바 있으며 세계 최대 니켈 보유 강산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조코이 대통령이 다급한 것은 전혀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만 가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4억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현재와 같은 홍수 및 자연재해를 맞아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고층 건물과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해 매년 지반이 평균 7cm 이상 내려앉고 있어서 실제로 도시의 절반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홍수가 훨씬 잦아진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해서 차량의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수도 이전을 발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인리에 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많은 노하우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종시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춤한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는 기회라며 신수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할 수 있기에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상, 스마트 몰 폐기물 관리, 스마트 교통 구축 사업 등의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긴급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특성상 말뿐인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원 등 최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신수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는 것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대로 재원을 제공 안 한다는 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 40조 원의 신수도 건설 비용의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의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권으로 수익을 내라는 식입니다. 투자하기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코로나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칼리만탄에 정말 해외 자본이 투자될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친환경을 강조해 부지의 70%를 녹지로 묻고 일부 주택지역은 용적률을 400%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건축 단가, 개발 효율성을 더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에 뛰어들어봤자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게 되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수도 이전 청사진을 무턱대고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중간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나고 한국과 긴급 수도 이전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투자권을 쉽게 거론할 수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기후변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홍수와 지반치마 수해가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투자를 적극 해달라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투자금 회수 여부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이 결국 3분의 1로 파토로 결론이 나버린 이 상황에 인도네시아가 이제서야 자신들의 기후위기에 투자해달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협력과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국내에서 들려오는 뜻깊은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사무관 사건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라는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국내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는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의 직접 자원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국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시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최근 외신은 태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국인들이라며 태국 현지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국과 외신은 한국은 참전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 열광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합병 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 속에 힘든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